민준이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 교실로 향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 태수와 둘이 사는 14살 소년이죠.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는 민준이의 기분처럼 우울했어요. 야, 임대충 왔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재혁이의 작은 소리가 민준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눈빛을 교환했죠.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민준이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진로 체험 활동 조별로 모이세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민준이를 향해 오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남은 민준이를 선생님이 억지로 한 조에 넣었죠. 쟤랑 같은 조라고요? 재혁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재혁이의 어머니는 학부모회 회장이었고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에게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와 어울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내 부모님은 왜 안 오시지? 학부모 모임에도 한 번도 안 오셨더라. 조별 활동 중 한 아이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많아서요. 사실 태수 씨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민준이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죠. 에이,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교육이 안 된 거 아냐? 재혁이 어머니의 작은 소리가 민준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죠. 학교 정문 앞 검은 승용차 안에서 한 노인이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강그룹의 창업주 강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비서 김 실장이 앉아 있었죠. 회장님, 손자분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더 지켜봐. 누가 우리 민준이를 괴롭히는지 모조리 조사해. 강 회장은 서류 한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어요. 김 실장, 이것들이 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네, 회장님. 모두 사실입니다. 재혁이의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는 탈세와 불법 고용으로 여러 번 적발될 뻔했으나 로비로 무마했어요. 그리고 학부모의 임원들도 대부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수십 년 전 그는 아들 태수가 자신이 반대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태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그의 고집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서를 통해 몰래 태수와 민준이의 생활을 지켜봐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손자가 겪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죠.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재혁이의 아버지는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세무조사가? 갑자기 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같은 시간 민준이를 무시했던 여러 학부모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하고 있었죠. 다음 날 임대 아파트 단지. 민준이와 태수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수는 2개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 걱정 마. 곧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김 실장이 서 있었어요. 태수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20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왜요? 김 실장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택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리둥절했죠. 아빠, 회장님이 누구예요?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할아버지야. 하지만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김 실장을 따라 나섰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은 민준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고급스러운 정원을 지나 들어선 거실은 민준이네 임대 아파트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아버지. 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강 회장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태수야, 민준아. 와줘서 고맙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앉으렴.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갑자기 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20년 넘게 우리를 모른 척 하셨잖아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손자가 이렇게 큰 줄도 모르고.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태수가 물었죠.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너희를 찾은 지 오래됐다. 김 실장을 통해 너희의 상황을 계속 지켜봤어. 하지만 내 고집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했지. 그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 민준이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지켜보셨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아, 내가 학교에서 당하는 일을 알고 있다. 그 재혁이라는 아이와 그 부모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처가 갑자기 드러난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내가 다 바로잡겠다.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야,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민준이를 위한 거다. 내 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태수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준이의 슬픈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부터 일이 좀 달라질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민준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민준이를 무시하던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도 민준이를 보며 수군거렸죠. 교실에 들어서자 재혁이가 민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야, 내 할아버지가 진짜 강그룹 회장이야? 민준이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일이 어떻게 학교에 알려진 걸까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겨우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가 어제 밤부터 회사 때문에 난리야.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대. 그런데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재혁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죠. 민준이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정장 차림에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민준 학생, 잠시 나와주겠니?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다리로 교실을 나섰죠.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놀라 물었어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날이지. 교장 선생님은 비상하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강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좀 더 준비를.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학교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학생들 간의 차별 문제에 관해서요.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하게 회의실로 안내했죠. 오늘 오후에 학부모의 모임이 있는데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하지요. 모든 학부모가 참석하는 자리겠죠? 그날 오후 학교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참석했고 특히 재혁이의 부모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학생들 사이에 앉아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렸죠.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강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그룹 회장 강태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제 손자 민준이 때문입니다. 강당에 놀라움의 파장이 일었어요. 강 회장은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민준이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행동일까요?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어요. 특히 재혁이의 부모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죠. 우리 사회는 부와 지위를 너무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없죠.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제 아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독립해 살았고 민준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저 사는 곳이 임대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한 아이를 판단했습니다. 재혁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영애 씨 맞습니까? 학부모회 회장이시죠? 당신이 한 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애랑 어울리지 말아라고 아이들에게 말한 것도요. 김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오늘부터 제 손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재혁이의 아버지에게 향했어요. 박상무 씨, 지금 귀하의 회사에 들어간 세무조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법 고용과 탈세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죠. 박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까? 강 회장은 태연히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그저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권력을 남용해 세무조사를 피해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민준이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학교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교내 차별 문제를 감시할 특별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놀라움과 안도의 표정이 교차했어요. 강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이에게 다가갔죠. 민준아, 이제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강 회장이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까지의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반 친구들은 민준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혁이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선생님들도 민준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런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죠. 일주일 후 재혁이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수억 원의 탈세가 적발되었고 불법 고용 문제까지 더해져 재혁이의 아버지는 구속되었어요. 화려하던 그들의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학교 복도에서 재혁이가 민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쳤잖아. 민준이는 차분하게 재혁이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저 너희가 한 일이 드러난 것뿐이야. 재혁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이상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민준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녁 강 회장의 저택에서 민준이와 태수는 할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준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특히 재혁이네 가족은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 회장은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수야, 내가 한 일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게 한 것뿐이야. 불법을 저지르고도 권력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지. 그들이 민준이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방식은 내 방식이 잘못됐다면 내가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내 능력을 보여줄 기회야. 태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부터 강그룹 이사로 취임하게. 내 능력을 증명할 때다. 강 회장이 미소 지었죠. 그리고 민준이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거야. 미래의 후계자로서 말이야. 민준이와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죠. 정말 그래도 될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손자고 태수는 내 아들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태수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부와 권력의 의미를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저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이가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함께 가르치자. 그날 밤 민준이는 새로운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임대 아파트 사는 애가 아니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의 대우도 180도 바뀌었죠. 이전에 그를 무시하던 아이들은 이제 그의 곁에 있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재혁이를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민준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런 태도 변화에 냉담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할아버지와 약속이 있어. 과거의 민준이라면 이런 초대에 기뻐했겠지만 이제 그는 달랐어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달았죠. 그는 여전히 임대 아파트 시절부터 자신에게 친절했던 몇몇 친구들과만 어울렸습니다. 한편 태수는 강그룹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덕분에 그는 실무에 밝았고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수 이사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현장 직원들의 고충도 잘 이해하시고. 회의를 마친 후 한 부장이 감탄했어요. 강 회장은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태수의 능력은 기대 이상이었죠. 어쩌면 그가 강그룹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민준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게 물어볼 게 있구나.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재혁이네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재혁이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고 재혁이와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아,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 오는 책임도 무겁단다. 너는 재혁이네 가족에게 화가 나지 않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슬퍼요. 재혁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강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한 아이로구나. 강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재혁이 어머니를 위한 일자리야. 그리고 재혁이를 위한 장학금이지. 내가 직접 전해주지 않겠니? 민준이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제가? 진정한 리더는 이길 때 더 관대해야 한단다.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들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생길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재혁이네 새 집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재혁이가 문을 열었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왔어? 더 우리를 망치려고? 재혁이의 목소리에는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민준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것 좀 전해주러 왔어. 그는 봉투를 내밀었죠. 재혁이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니?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재혁이를 위한 장학금과 어머님을 위한 일자리 제안이에요. 재혁이와 그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재혁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내게 그런 짓을 해서.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새롭게 시작하자. 그 순간
재혁이와 민준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용서와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태수는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경영권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 회장은 놀란 표정이었죠. 왜? 내 능력은 이미 증명됐어. 모두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어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임대 아파트 같은 곳에 사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구나.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태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건가요? 강 회장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 같구나. 내 선택을 믿는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태수, 강 회장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처럼 웃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죠. 강 회장은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부와 명예는 그 다음이지. 민준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차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요. 태수와 강 회장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부와 권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뭉쳐진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임대 아파트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임대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가진 청소년이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를 무한히 지지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너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강 회장의 말에 세 사람은 따뜻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